오늘은 제 첫 장사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 전 재산 1억 1천만 원을 투자해서 무려 7천만 원을 손해보고 장사를 접었는데요. 돌이켜보면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힘들고 우여곡절이 많았던 4년 전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4년 전에 프랜차이즈 국밥집을 창업했었습니다. 창업 준비하던 시점이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 근무한 지 5년째 되던 해였어요. 본사 직원으로서 많은 가게들을 오픈시켜봤고 장사 잘 되는 분이나 실패하는 분들도 다양하게 겪어봤었죠. 제가 3자 입장에서 보면 장사 잘 되는 분들은 다 잘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분들은 다 안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때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하면 저렇게 돈 많이 버는 저 사장님처럼 잘할 수 있을 텐데, 아니지, 나라면 훨씬 잘할 텐데. 그리고 망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내가 저럴 줄 알았어, 장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이런 생각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3자 입장에서 훈수만 두다 보니까 제가 장사를 뭘 좀 아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었나 봐요. 사장님 이러니까 안 되죠, 저러니까 안 되죠, 말로 하는 건 정말 쉽거든요. 그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쳤던 저는 직접 창업을 하기로 결심합니다. 내가 장사를 직접 하면 100% 성공할 거라는 확신에 차 있었죠. 그래서 퇴근 후 저녁 시간과 주말을 활용해서 상권 조사를 다니기로 합니다. 그렇게 6개월째 매일 상가를 보고 다니던 중 드디어 마음에 드는 상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있는 35평짜리 홍어집이었는데 완전히 망한 가게였어요. 권리금 4천만 원, 보증금 3천만 원, 월세는 35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게를 본 지 3일째 되던 날 아침 갑자기 거기 사장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내일 오전에 다른 분하고 계약하기로 했다고요. 저는 마음이 급해졌죠. 그리고 이 기회를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바로 그날 저녁에 계약을 하게 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허술한 수법인데 말이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기로 한 걸 굳이 저한테 왜 얘기를 하겠어요? 뭐 그 사람하고 하면 되지. 그리고 그 가게의 단점이 있다면 주방 10평 공간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0년 넘게 안 걸렸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이 좀 답답해 하실 것 같은데 저도 말하면서 참 답답하네요. 그래도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심지어 옆집은 뼈해장국집이었는데 완전히 망한 가게였습니다. 그게 저의 미래라는 생각은 못하고 그 가게는 맛도 서비스도 엉망이니까 내 상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3일 만에 가게를 계약하면서도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건 성급한 게 아니라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결단력이라고 생각했죠. 그로부터 한 달 뒤 그 자리에 24시간 국밥집을 오픈하게 됩니다. 권리금 4천, 보증금 3천, 인테리어 비용 등 초기 비용 4천 해서 총 1억 1천만 원이 들었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창업을 한 거라 첫날 가게 오픈은 점장님께 맡겨놨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퇴근 후 바로 가게로 뛰어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죠. 피크타임이라 너무 바쁘면 어떡하지? 빨리 옷 갈아입고 일해야지. 두근두근 하면서 가게 문을 딱 열었는데 거짓말처럼 손님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직원 3명이 뻘쭘하게 저를 맞아주는데 얼굴이 정말 화끈거렸어요. 직원들은 할 일이 없으니까 제 눈치만 보면서 애꿎은 테이블을 계속 닦아대더라고요. 저라도 일단 테이블을 채워야겠다 싶어서 국밥 한 그릇을 말았습니다. 그 한 그릇을 꾸역꾸역 다 말아먹을 때까지 손님은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엔 그래도 손님이 드문드문 오셔서 일매출 50만 원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24시간 영업해서요. 월세도 비싼데 큰일 났다 싶었죠. 저는 또다시 마음이 조급해졌고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2주일간 국밥 1,000원 할인 행사를 시작하기로 한 거죠. 행사를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손님이 엄청나게 모여들었어요. 웨이팅까지 걸리면서 일매출 200만 원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옆에 뼈해장국집 사장님이 한숨을 쉬면서 우리 가게를 째려보고 있는 걸 몇 차례 목격했지만 저는 승부의 세계는 냉혹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황리에 행사가 끝나고 일주일간은 매출이 유지됐습니다. 역시 내 생각이 옳았구나 자신만만했어요. 그런데 한 주가 더 지나자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악에 바친 옆에 뼈해장국집에서 1,000원 가격 할인을 시작합니다. 할인 기간도 없이 그냥 영구적으로 1,000원을 내려버렸어요. 4년 전이었는데 뼈해장국을 5,000원에 팔더라고요. 반찬도 푸짐하게 주면서요. 아마 거기도 그렇게 팔아서 남는 것도 없었을 거예요.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동네 손님을 두고 그렇게 치킨 게임을 벌였고 결국 둘 모두 상처만 남았습니다. 저는 가게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매일 사람들이 많은 곳을 찾아다니며 전단지를 돌렸습니다.
그런데 가게 위치를 설명해도 좁은 골목에 있다 보니까 잘 모르시더라고요. 전단지를 한 장 한 장 나눠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왜 저딴 골목으로 들어갔을까? 지금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이 자리에 오픈을 했었어야지. 프랜차이즈 국밥집은 사람들의 이동 경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그 골목은 사람들이 거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퇴근 시간에 역 근처만 잠깐 붐비는 곳이었던 거죠. 저는 그 퇴근 시간만 이틀 보고 대박 상권이라고 확신을 한 거고요. 계약하기 전에 신중했다면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매일 일을 마치고 가게 주변을 맴돌면서 뼈저리게 반성을 했습니다. 난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 초보 창업자인데 뭐가 그렇게 자신감이 넘쳤던 걸까? 남는 게 시간인데 뭐가 그렇게 급했을까? 그런 썩은 마인드로는 그 가게가 아니었더라도 전 분명히 망했을 거예요. 그렇게 적자에 허덕이던 저는 결국 5개월 만에 가게를 내놓게 됩니다. 그 자리에선 도저히 가망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4개월 만에 겨우 인수받을 사람을 구하게 됩니다. 권리금은 3천만 원으로 제가 들어올 때보다 1천만 원을 더 깎아서 팔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불법 건축물까지 신고를 당하게 됩니다. 불법 건축물이 걸리면 인수받을 사람이 사업자 등록증을 못 내요. 어쩔 수 없이 제 돈 들여서 철거를 했죠. 철거비하고 안쪽에 다시 주방을 만드는데 1천만 원이 더 들었습니다. 거기에 권리금 손에 1천만 원, 그동안 적자난 거 1천만 원, 인테리어비 손에 4천만 원. 이렇게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제 피 같은 돈 7천만 원이 날아가게 됐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얘기에서 나온 것처럼 초보 창업자가 가장 조심해야 하는 두 가지는 자만심과 조급함인 것 같습니다. 제가 프랜차이즈 회사 다니면서 봤던 사장님들 중엔 자만심 때문에 장사를 쉽게 생각해서 망하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표적인 예로 내가 대기업 출신인데 작은 가게 하나 성공 못 시키겠어? 이런 분들 정말 많았거든요. 그땐 그분들을 비웃었는데 결국 저도 똑같은 사람이더라고요. 나만은 다를 거라는 자신감은 아무리 대단한 분이라도 그냥 안 갖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도 그때 이후로 새로운 가게를 오픈할 때마다 이 마음을 항상 되새기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초보 창업자다. 남들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준비하고 연구해서 창업해야 된다. 이 마인드만으로도 대부분의 실패는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기회를 놓칠까봐 저처럼 조급하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회라는 건 내가 열심히 찾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다시 오더라고요. 자만심과 조급함, 예비 창업자분들께서는 이 두 가지만 조심하셔도 실패 확률을 많이 줄이실 수 있을 겁니다.